안녕하세요, 셀프 디마입니다. 사이트를 제작할 때 메뉴 부분과 하단 부분은 보통 모든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영역을 헤더와 푸터라고 부릅니다. 사이트 전반에 사용되는 이 영역을 각 페이지마다 따로따로 구성해 두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푸터에 SNS 링크 하나만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10페이지로 구성된 사이트라면 10페이지 모두 수정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100페이지라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관리 방법을 막기 위해서 보통은 헤더와 푸터 파일은 별도로 만들어서 제작하고 각각의 페이지에서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워드프레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엘리멘터로 제작하는 홈페이지에서 헤더 파일과 푸터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무료로 엘리멘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같이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부터 계속 작업하고 있었던 페이지죠. 지도까지 삽입을 했었고요. 헤더랑 푸터 작업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을 새로 설치를 할 거예요.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새로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엘리멘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엘리멘터 헤더 푸터 블락스 템플릿이라는 플러그인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하고 활성화하기까지 바로 눌러줄게요. 활성화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 이 메모에 헤더 푸터 블락스라는 이 메뉴가 생깁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페이지 생성하는 것처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Add New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떤 파일을 만들 건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템플릿을 만들 건지 헤더 선택을 해주고요. 이 템플릿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페이지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페이지마다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페이지는 제외하고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전체 페이지에다 설정을 할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발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작성을 안 했네요. 저는 똑같이 그냥 헤더라고 작성을 해줄 거예요. 헤더라고 작성을 해준 다음에 편집하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엘리멘터 페이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엘리멘터 페이지가 생겼으면 구조를 선택을 할 건데요. 섹션을 저는 2개로 나눠서 선택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로고를 삽입할 거예요. 왼쪽에는 로고를 삽입하고 오른쪽에는 메뉴를 넣을 건데요. 이렇게 제일 하단에 보면 이제 헤더 푸터 블럭스라는 메뉴가 새로 생기거든요. 여기서 사이트 로고를 왼쪽에 넣어주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를 오른쪽에 넣어줄게요. 네, 삽입을 다 해주고 나서 업데이트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아까 봤던 이 이미지가 그대로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고 설정을 아직 안 해서 그런데요. 로고 설정이랑 메뉴 설정까지 한번 해줘 볼게요. 로고는 메모에 들어가서 꾸미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이트 정보를 클릭을 하면 로고 선택하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왜 이미지 다 전에 넣어 놨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로고 파일도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선택하고 선택하기를 눌러주세요. 내 로고 삽입하실 분들은 png 파일로 해서 투명한 이미지 만들어서 올리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르기 건너뛰기를 누르면 로고가 삽입이 됐는데 지금 하얀색이고 투명한 이제 배경까지 되어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지. 여기 이렇게 삽입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행하기를 눌러주세요. 바로 메뉴도 설정을 해볼게요. 메뉴는 여기 메모에서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메뉴에 들어와 보면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주 메뉴라고 써 있는데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제가 미리 페이지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이 페이지들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메뉴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눌러주고 뭐 순서도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냥 다른 링크도 메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스타를 메뉴로 사용하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주소 작성해 주시고요. 메뉴 추가하기 지금 작성 안 하면 우선 안 넘어가니까 대충 쓸게요. 인스타.com이라고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메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메뉴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메뉴 저장하기를 눌러줄게요. 저장하기를 누르고 아까 그 페이지에 가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메뉴랑 로고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로고는 보이지가 않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가 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쯤에서 원래 시안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로고랑 메뉴가 이렇게 배경 위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따로 되어 있죠. 배경 위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배경을 마이너스 수치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달라붙여 줄 거예요. 수치를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편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 가운데 요 섹션 편집을 누르고 고급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이 연결값을 꺼주세요. 그리고 위쪽으로 마이너스로 입력을 할 건데요. 화살표 아래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수치가 입력이 됩니다. 보면서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배경 위에 로고와 메뉴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보이지 않던 로고도 이제는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좀 세부적인 스타일을 좀 변경을 해볼게요. 위치라든가 이런 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요거는 요 헤더 템플릿에 가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 업데이트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반영이 된 상태에서 헤더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우선은 배치를 좀 변경을 해야 돼요. 요 지금 로고를 선택해 준 다음에 정렬을 바꿔줄 거예요. 왼쪽 정렬로 바꿔줄 거고 그리고 메뉴는 오른쪽 정렬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달라붙고 오른쪽에 달라붙으니까 이 영역 안에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업데이트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뉴가 너무 위에 달라붙어서 좀 보기 흉하죠. 그럴 때는 이 메뉴만 선택을 해서 위쪽 여백을 좀 줘볼게요. 15 정도? 요 15를 주면 이렇게 다시 달라붙었던 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를 여기다가 더해주세요. 82. 이렇게 더해주면 다시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뉴의 컬러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텍스트 컬러 흰색으로 변경해 줄 거고요. 그리고 폰트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렇게 서체 클릭하고 뭐 내가 원하는 폰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변경할 수 있고요. 16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누르고 확인을 해보면 제대로 변경이 됐죠. 메뉴를 선택할 때 좀 변경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체 밑에 있는 오버와 액티브에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텍스트 컬러를 뭐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대충 설정을 해볼게요. 뭐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업데이트를 해보면
오버했을 때는 노란색, 그리고 해당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또 다른 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컬러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푸터 역시 제작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메모에서 헤더 푸터 블럭스를 선택을 하고 Add New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푸터라고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셀렉트 옵션에서 푸터 역시 있죠. 푸터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발행하기. 나서 편집하기를 눌러준 후에 엘리멘터로 들어갈게요. 섹션 역시나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디자인된 파일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컬러를 추출을 해서 이 컬러의 배경을 변경을 해줘 볼게요. 스타일에서 기본, 색상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소랑 정보 작성을 해주려면 아이콘, 일반에서 아이콘 목록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SNS 다시 점점점점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확인해 보면 소셜 아이콘이라는 위젯이 있죠. 이것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꾸며보면 되겠죠. 이 왼쪽에 있는 건 우선은 주소, 아이콘 원하는 아이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생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아이콘 컬러는 스타일에서 여기 색상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 여기 들어가죠. 이 내용에서 모든 내용을 넣어주고 그리고 스타일에서 컬러나 서체 등등 다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콘에 대한 건 아이콘에서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한 건 텍스트에서 변경할 수 있겠죠. 여기서 컬러도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서체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텍스트를 좀 작게 변경을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필요 없는 내용은 꺼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복사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변경 전 미리 보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요 지금 여백이 너무 없으니까 요 중간에 요 점점점점을 선택을 해서 여백을 넣어줄 거예요. 안쪽 여백, 위쪽 50, 안쪽 50 이런 식으로 여백을 넣어줬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줄 건데 아이콘도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역시나 배치를 해줄 건데요. 정렬을 배치를 오른쪽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 배경을 없애는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스타일에서 컬러를 다 동일하게 배경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배경이 없어지겠죠. 스타일에서 공식 색상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색상을 아까 복사했던 색상 이 배경 컬러와 동일하게 변경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간격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에 원하는 SNS가 없으면 아이템 추가해서 다른 아이콘 찾아보면 되겠죠. 아마 인스타그램 같은 정도는 보통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선택해서 삽입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핀터레스트 뭐 등등 기타 SNS들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링크는 여기다가 삽입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꺼주고 링크 변경을 원하면 여기서 링크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그러면 아까 작업하던 페이지에 삽입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푸터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들어가게 한다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페이지를 또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할 때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이 푸터와 이 헤더는 들어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르게 설정을 원하시면 아까 그 전체 페이지가 아닌 특정 페이지로만 선택을 하고 다른 페이지를 또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이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홈페이지 제작하려면 꼭 필요한 헤더와 푸터 파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워드프레스랑 엘리멘터 같이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홈페이지 제작 포기하셨다면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